2024년 4월 22일 월요일 오후 6시 58분입니다. 이 꽃이 지금 4월 22일인데 꽃이 철쭉 같은데 활짝 피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피었습니다. 오늘도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일단은 21대 대통령이 되시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아시아를 통일하고 또한 전 세계를 통일해서 세계 황제가 되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영상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. 지금은 바람이 조금 이렇게 불고 조금 찹습니다. 조금 차고 이제 7시가 다 됐는데 아직 이렇게 어둡지는 않고 해가 많이 길어졌네요. 퇴근하면서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번 남겨놓습니다. 3월 9일인가 내가 그 하늘궁에 간지가 그렇습니다. 3월 9일 그때 내가 어떻게 갔나 모르겠네. 기차로 갔습니다. 기차로 가고 기차로 오고 그랬습니다. 기차로 갔다가 서울역에 내려서 이제 종로 3가에서 환승을 해가지고 저 구파발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하늘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가 있어요. 거기서 한 20분 기다려 가지고 버스 타고 하늘궁에 간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올 때도 내가 그 버스 탔죠. 그 버스 타고 하늘궁에서 오는 그 버스 한 3시 반인가 그 국제관 앞에서 그 버스를 타고 구파발에 내려가지고 구파발에서 이제 또 종로 3가 갔다가 종로 3가에서 또 환승해가지고 서울역에서 KTX 타고 한번 그래 하늘궁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. 다녀온 것은 이제 우리 장인 어른하고 장모님께서는 최근에 별세하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돌아가신 지가 며칠 안 됐어요. 그리고 이제 49제가 어제 아래였는데 이제 49제 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식된 입장에서 명패를 해드려야 되잖아요. 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뭐 허경영 총재님을 열심히 믿는 분들도 있고 전혀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가 모릅니다. 그래서 전혀 허경영 총재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한테 명패했다 이러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잘 아시는 분들은 명패했다 이러면은 빨리 알아듣죠. 그거는 자식된 입장에서 진짜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할 때에 같이 이제 축복을 같이 하고 축복 명패를 같이 하는 게 이제 되니까 장인 어른하고 장모님하고 이제 같이 축복 명패를 하고 그런데 이제
우리 직계 조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. 내 고조 부님부터 내가 이제 모시니까 고조 부모님, 정조 부모님, 조부모님, 아버지 어머님, 그리고 내 이제 친동생. 이분들은 명패는 벌써 했지만은 축복을 안 했거든.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축복하면서 우리 직계 조상님들도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몽땅거려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축복 12분하고 명패 2분하고 명패 두 분 이렇게 한꺼번에 버렸습니다. 그 최선우 진희님 얼마 전에 내가 좀 놀랬는데 최선우 진희님의 그분이 이제 또 그 손자를 보았는가 뭐 그런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나이는 내보다 적은데 벌써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자까지 봤는가 봐. 그런데 최선우 주님께서는 자기 어머님도 대천사, 본인도 대천사, 부인도 이제 조성리님도 대천사, 자기 아들도 대천사, 손자도 대천사. 이게 몇 분이냐고. 4대가 대천사니까 정말 굉장하죠. 그러니까 참 진짜 뭐 그분 앞에서는 참 명함도 못 내밉니다. 대단하시고 참. 그분하고 내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허경영 우리 이제 그 신인님께서 최선우 이제 우리 진희님의 전생이 석가모니였고 강정산이었다는 것을 공개한 지가 뭐 몇 년 안 돼요. 몇 년 안 됩니다. 그런데 그 공개하기 전에 그분하고 이제 뭐 그렇게 길게 대화는 못 하잖아요. 하늘궁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은 몇 번 있어요. 그런데 그때가 그분이 처음 왔었을 때 2018년도인가 그때 하늘궁 그 당시에는 뭐 최선우 진인이란 말도 없고 뭐 흑살이 죽지야 같은 뭐 하늘궁에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. 그때 2018년도에 그때 좀 이렇게 좀 알려지신 분은 김상환 고문님이라고. 그분이 좀 알려졌지. 뭐 그분도 내보다 한 달인가 2달 늦게 왔고.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18년도에는 뭐 최선우 그 당시에는 진님도 몰랐고 그냥 그 하늘궁에 많이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야. 그런데 그분 보니까 뭐 의사라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 내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. 하는데 지금 내가 후회스러운 것이 뭐냐 하니까 진희님이라고 하는 진희님이라고 하는 말 또는 이제 석가모니고 전생이 강정산이었다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공포하기 이전에 그 당시에 2018년도는 전혀 뭐 흑살이 죽주 중에 한 사람이야. 그때 좀 이야기를 좀 깊게 못한 게 좀 안타까워요. 그때 그분이 내 기독교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라고.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도사 앞에서 요령한다나 속으로 그래서요. 정말 그렇다고. 공자 앞에서 문자 쓰나 싶더라고. 나는 기독교의 뿌리를 뽑은 사람인데 기독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사람도 있나 내 속으로 그래 생각했어요. 그리고 이제 중국에 선교하러 가려고 했다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선교하러 간다는 것은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뜻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그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좀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벌써 뭐 기독교로 했다 이러니까 딱 뭐 내하고 그냥 걸어온 길이 딱 비슷하잖아. 그리고 이제 강정산을 했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놀랬어요. 이거 뭐냐 이거. 불교도 했다 그러더라고. 이건 내하고 겪어온 길이 비슷해. 뭐 비슷하니까 그게 하늘궁에 오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분이 오잖아. 기독교 졸업, 불교 졸업, 강정산 졸업을 해야 이제 오시는 분들 있잖아. 근데 좀 비슷비슷하더라고. 그래서 상당히 좀
아주 친근감이 있더라고. 그래서 그때 최선우 진희님을 내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 한 이야기예요. 그 2018년도쯤 됐다고. 그때 그분 온 지가 며칠 안 됐어요. 그때 내 하늘군 가니까 그분이 있더라고. 그분이 온 지가 얼마 안 됐어. 그 아마 최선우 진희님 군번이 2018년도 군번일 거예요. 2018년도 군번이 많아요. 그때가 무술년이니까 개떼처럼 와 올 때라고.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 그 당시에 1년에 그 8번인가 9번 코리 가드너 그 상원의 의원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그 무렵에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. 그때 오신 분 같아. 그래 이제 그 강정산을 이제 이렇게 그 방송하는 그 방송국이 하나 있어요. 내가 뭐 어떤 방송국 이름까지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. 근데 그 방송국 알지? 그리고 그 방송국 설립할 때 500만 원 냈다더라고. 아 그래. 와 많이 냈네요. 나도 냈지. 나는 기억은 안 나는데 100만 원 한 번 낸 거는 틀림없이 기억이 나요. 사람 오래되면 다 잊어버리는 게 많잖아요. 그런데 100만 원 한 번 낸 거는 틀림없이 기억이 나고 그 뒤에 몇 번 냈는지 안 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. 그러니까 내보다 벌써 5배 냈잖아. 와 대단하다 싶더라고. 그 방송 그 강정산을 알리는 그런 방송국을 만드는데 내가 얼마 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100만 원 낸 거는 확실하다고. 그거는 틀림없이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그 뒤에 몇 번 냈는지는 내가 기억이 없어요. 하여튼 그분 앞에서야 뭐 참 진짜 뭐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. 뭐 모르겠습니다. 뭐 나는 뭐 지금 현재는 뭐 그냥 뭐 그 일반 회사의 노가다죠. 노가다 하고는 아주 그 뭐 밑바닥이지.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뭐 의사는 뭐 물론 뭐 벌이가 조금 더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그러니까 뭐 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없어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이 낸 거는 사실이잖아. 우리 참 대단하신데. 그리고 이제 그 축복하고 이제 그 뭐야 조상님들 해주고 한 며칠 뒤에 내가 이렇게 아팠단 말이야. 이게 저 막 토하고. 그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토하고 이렇게 막 멀미 같은 게 일어나고 그 회사에 일을 하다가 조퇴를 하고 이런 일은 없거든. 평생에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.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그 진짜 그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. 그 전에는 내 몸 관리를 안 했다고. 내 몸 건강에 대해서는 아예 뭐 전혀 생각 안 했거든. 뭐 건강에 좋다 나쁘다 뭐 좋은 약이다 약 같은 거 안 먹으니까 뭐 건강에 좋은 겁니다 뭐 이런 거는 아예 건강하고 나하고 관계 없어. 그냥 나는 막 움직이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내 몸을 좀 생각한다고. 나는 항상 이제 이 우주 전체가 나와 한 몸이니까 그 생각만 많이 하거든. 그 불생불멸이고 말이야. 뭐가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그게 아니거든. 그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. 생겼다고 하는 것은 없어졌다는 것은 그 물질이 어디 간 게 아니거든. 변화가 된 거 아니냐고. 가장 쉽게 말하면 물이 정발돼 가지고 구름으로 가고 구름이 다시 비로 떨어져 가지고 말이야. 그것도 얼음이 되고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. 그거 다 우주 속에 있는 거야. 그거 변해질 따름이지. 그거는 그러니까 원칙 전체로 보면은 불생불멸이단 말이야. 부정불감이고 더 생기는 것도 없고 더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고 더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. 뭐 견성을 이제 어제 그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이제 신인님이 맨 처음에 올 때는 여몽한포영고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 그러니까 여몽한포영로전으로 온다 이렇게 했거든. 그러니까 여몽 꿈과 같고 환상 같고 포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고 번개불과 같고
있을 것 같다. 이제 그런 식으로 온다. 그러니까 알듯 말듯하게 온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알아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허경영 하면은 못 알아보잖아요.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, 그런 건 뭐 나는 늘 이제 뭐 전체만 생각하다 보니까 한평생 내 살아온 내 얘기 그래요. 한평생 살아온 내 얘기 그렇습니다. 이게 뭐 그런데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게 뭐냐니까 좀 이명현상이라고 귀에서 막 이렇게 위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이거 생각지도 않게 좀 이런 환자분이 많다 그러더라고. 젊은 사람들한테도 있고. 막 그래 그것을 겪고 난 이후부터 이어링을 이제 안 낍니다. 그리고 커피도 안 마시고 삼겹살 같은 것도 이제 구워가지고 뭐 이런 거는 안 먹고 통닭 이런 것도 안 먹게 되고. 오늘 보니까 좋다는 것이 뭐냐니까 맨발로 좀 걸으면 좋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맨발로 이제 산에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러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좀 먹고 이제 귀하고 신장하고 연결됐다고 하니까 신장은 저녁 저녁이 이제 밤 9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신장이 좋아지는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.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. 전에는 11시, 뭐 12시, 1시 이렇게 자고 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막 그렇게 했다고요.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지금 이제 이제 69세인데 늘 뭐 만년 20대, 30대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몸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. 병이 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조절을 해야지. 조절을 해야 이제 이게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는 좀 일찍 자려고 해요. 그렇게 하면 뭐가 안 좋느냐면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부족하다고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말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듣고 싶은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하루 24시간이 진짜 모자라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할 수 없다고. 할 수 없어. 저기 마이클 장이 지금 현재 올린 동영상이 아주 멋진 게 많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못 봤어요.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 정세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주시는 분인데 그 마이클 장 그분 이야기를 아직 하나도 못 들었어. 못 듣고 오늘 그 윤창중 씨 이야기도 아직 못 들었고 김현정의 아침에 뉴스쇼 그것도 제대로 못 봤고.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정보량이 이제 이령을 낄 수가 없으니까 한 10분 줄도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전에처럼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. 일찍 자야 되고 많은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요. 봐야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좀 그렇습니다. 내 같은 경우는 한평생 뜬구름 한평생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. 물론 나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. 현실적이 아니면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하느냐고. 아주 그 공무원 생활 할 때 전화 엄청 오거든요. 하루에 수십 통 오는데 그거 정확하게 다 답변 다 하고 또 하나를 물으면은 나는 2개, 3개를 답을 해주니까 진짜 내한테 전화한 사람 민원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. 아주 2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정말 민원인의 입장에 서가지고 일을 했으니까 그게 다 현실적이지. 그러나 또 현실적이 아니었다고. 항상 마음은 강정산, 석가, 예수, 이런 선천, 후천, 주역의 세계, 정력의 세계 이게만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또 열심히 했고
지금까지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도 오늘 뭐 우리 회사에 아침 새벽 6시 전에 출근해가지고 뭐 일 같은 거 다 하잖아요. 아침 일찍 가서 한 2시간 정도 미리 해놓으면 항상 하루 종일 여유가 있어요. 뭐 그렇게 하지만 또 그 사람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늘 살았다고. 늘 마음속에는 허경영이니까. 내 이야기는 그렇게 제가 이제 아들도 결혼시키고 이제 딸도 결혼시켰는데 뭐 그래 하니까 이제 우리 안사돈 박가사돈 다 있잖아요. 있는데 정말 그 사돈님들하고도 뭐 만나서 이렇게 장시간으로 뭐 좀 진짜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다고 이때까지.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. 정말 그 무슨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돈끼리 한다면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은 정말 내 심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 끄집어내기도 힘들어요. 사실상 누가 무슨 공감이 돼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. 안 그래요? 서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감이 형성이 돼야 대화가 되고 그렇지. 공감이 안 가면은 아무런 그 상대방은 재미가 없다고. 그래서 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. 누가 뭐 이해를 하겠느냐고요. 그러나 이제 나는 중학교 때 한 친구를 만나서 완전히 정신의 세계에 빠졌다고. 그러니까 내가 늘 그 이때까지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은 탄어 스님 예언. 그게 20살 때부터 그랬다고. 20살 때 내가 탄어 스님을 알았으니까. 탄어 스님이 이제 나는 탄어 스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건 아니고 탄어 스님이 쓴 책을 통해서 탄어 스님을 알았지. 부처님이 계신다면이라는 책을 통해서 탄어 스님을 알게 됐다고. 사람은 스승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직접 얼굴을 보고 서로 말을 주고받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스승님도 있지만은 책을 통해서 스승님의 모든 것을 전수받을 수가 있어요. 나는 고현복 목사님은 한 4년 5년 동안 가까이에서 직접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, 또 이경 박사님도 직접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교육을 받았고, 나머지 이런 김영숙 교수나 탄원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책을 통해서 스승님으로 모셨던 분이에요. 그래서 탄원 스님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. 앞으로 도덕군자들이 부지기수로 우리나라에 배출이 된다. 도덕군자들이.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를 한국이 이끌어 나간다. 그런 것은 탄원 스님을 통해서 들었고, 그 전에 이제 탄원 스님 만나기 전에는 그 기독교에서도 거기 많아요. 기독교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동방의 이 한국에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가지고 이 전 세계를 이렇게 한국 중심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는 거. 그 신동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. 그분도 그런 말씀을 했고, 그런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듣고 자랐다고. 그것이 내 한평생 마음속에서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살아계시는 김명숙 교수님, 그분의 정신을 그대로 내가 이어받은 사람이에요. 그분은 뭐 허경영 총재님을 재림예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았나 할 거예요. 그 스승님이지만은 그래요. 위대하신 스승님이신데 그 스승님
이 그분은 강정산도 모르고 그래요. 그냥 그분은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. 김형석 교수님께서 그래요. 물론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철학 공부도 다 하셨고 또 신학의 흐름도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. 김형석 교수님께서. 그래서 뭐 루돌프 불트만이나 라이놀드 리버라든지 이런 그 몰트만 희망의 신화 뭐 이런 분들도 칼 발스 이런 분들의 그 공부도 다 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을 하시는 분이라고. 김명석 교수님께서. 그분의 가르침의 총 결론, 핵심은 남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.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라. 그게 자기가 잘 되는 길이단 말이에요. 자기가 진정 잘 되려면은 진정 남을 위해서 살아라. 그게 뭐야? 그 예수의 말씀이잖아.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. 그 말하고 똑같은 거지 뭐. 그 예수의 말이다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처럼 사랑해라. 이건데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알기 쉽게 표현해 놓은 것이 그분의 가르침의 총 결론이에요.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.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. 그게 예수의 가르침이라고. 그 가르침을 그대로 또 가르치시는 분이 김은숙 교수님이라고. 그걸 어렸을 때, 내 철들 때, 16, 17살 때부터 내가 깨달음 받단 말이에요. 그때,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독창적으로 생각을 한다고. 그 한경직 목사 같은 분은 우리나라 5천만 명을 전부 다 기독교인화 시키겠다 이렇게 했다고. 나는 더해. 5천만 명 가지고 안 돼. 양이 안 찬단 말이야. 이게 양이 안 차요. 나는 40억 인구 전체 내 이야기 여러 번 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더 없잖아.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체 다 구원을 시켜야 되겠단 말이야. 그렇게 뜻을 본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가서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용량이 부족해. 그 트럭에 있잖아. 트럭에다가 무슨 물건을 싣잖아요. 그러면 거기 트럭에 보면은 몇 점 5톤이 있다고. 뭐 1톤 트럭, 2톤 트럭, 3톤 트럭, 5톤 트럭, 뭐 10톤 트럭. 그거는 뭐냐니까 10톤까지 실을 수 있다고. 10톤 트럭에다가 500톤을 얹어버리면 트럭이 망가져 버려요. 안 그래요? 1톤 트럭에는 물건을 1톤만 실을 수가 있다고. 그런데 1톤 트럭에다가 1000톤을 실어보라. 1000톤 그 돌멩이를 얹어보라고. 짜게져 가지고 차가 가루가 돼버린다고. 저 차가 짜게져 가지고 1톤 트럭 위에 1000톤 돌멩이를 얹으면은 차가 묵사발 돼가지고 차가 흔적이 차 구실을 못해요. 마찬가지라고. 내가 품은 뜻은 지대, 지광, 지원이다 이 말이야. 이 인류가 전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원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염원, 그런 뜻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트럭을 그 염원을 그 기독교라고 하는 트럭 위에 얹어버리면은 그 기독교가 없어져 버려. 기독교가 망가져 버린다고 말이야. 기독교가 아예 쓸 수가 없게 돼 버린다고. 그래서 이 초종교 기독교의 가르침의 틀을 벗어났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초종교라고. 그렇게 하면은 뭐냐, 그 당시는 기독교하고 불교는 쌍극이야. 여기 절대 그게 서로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여기 한쪽에서는 신을 창조주를 논하고 불교에서는 창조주 좋아하고 앉아있네 이 자식. 이래버려요. 오직 마음이야. 일체 유심조란 말이야.
창조주 이리 와봐라 이 자식아. 까물한테 씨를 버릴라 이 새끼야 임마. 이래 버린다고. 서로 이제 깊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다고. 그러나 이제 기독교의 궁극적으로 가보면은 결국 가서는 이제 이것이 모두가 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성이 신류불성이다 이런 말도 있고, 모든 사람이 다 그대로 부처단 말이야. 부처. 그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깨치게 해준 분이 석가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라고. 바울이 쓴 편지가,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쓴 그 언어잖아, 언어. 자,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는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. 불교가 또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통일할 수가 없어요. 그 그릇이 그래 안 된다고. 불교라는 그 그릇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종교를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. 그 용량이 부족해. 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강정산인 줄 알았거든. 그래서 강정산을 매도 모신했는데, 또 아주 뭐 참 진짜 열심히 강정산을 믿었지. 거기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지만은 김서방 그 강정산 믿을 때 그 돈 바친 돈 같으면은 거기 많이 돈 갖다 바친 걸 우리 장모님께서 아시지. 하여튼 뭐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온 것을 다 바친 거예요. 그래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. 그 이야기는 지금은 못하지. 지금은 그거 못해요. 뭐 말을 하게 되면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, 내가 또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을 못한다고. 그 종교의 세계는 광적인 사람들이 많아요. 광적인 사람.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말이지 광적으로 사람을 막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리고 땅에 파묻기도 해요. 땅에 이 조폭들이 보면은 땅에 파묻어 버리잖아. 그런 것이 있다고. 그래서 이 말을 함부로 못 해요.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, 그러니까 강정산을 이렇게 떠나온 그런 깊은 그런 이야기는 내가 말을 함부로 못 해요. 입이 있어도. 여하튼 그건 내가 한 평생이단 말이야. 한 평생을 하던 걸 바쳐서 기독교, 불교, 강정산 해도 없어. 그래서 막 내 이 이야기 또 여러 번 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. 천주교인들, 기독교인들, 뭐 교황이다, 추기경이다, 신부다, 목사다, 뭐 그 밑에 뭐 성직자들 말고 뭐 장로다, 집사다, 권사다, 얼마나 많나 사람들이.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라고 니체가 말을 했는데, 그 100% 맞는 말이라고. 내가 보면 100% 맞는 말이라고. 근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, 그런 차에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들었다고. 그러니까 처음에 듣다 보니까 이분이 참 신인이시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거지. 된 거고,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을 하고
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단 말이야. 제가 그 며칠 전이죠. 4월 10일 그 22대 총선 전에 이제 우리 비례대표로 허경영 총재님을 비롯해서 10분이 나가셨는데, 그때 내가 이제 15번 비례대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목에 패찰 걸고, 부산 서구에서, 서구 지역 대신동에서 쫙 걸어서 저기 이제 부민동으로 안미동으로 해가지고 남부민동으로 해서 안남동 송도로 해가지고 안남동 송도 끝까지 갔다고, 혈청소까지 간 적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, 그래 이제 그 폐찰 목에 걸고 이제 가는데 그 남부민동 가니까 어떤 분이 좀 술에 좀 취했더라고. 젊은 분이 내보다 나이가 좀 적겠더라고. 그런데 내가 이제 목에 폐찰을 걸고 가니까 허경영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아이고 예 이거 15번입니다. 이래 좀 그러니까 그래 좋은데 이번에는 허경영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. 술에 좀 취해가지고 그래요. 이번에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라니까 그분 말씀이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. 그래요 하고 뭐 또 왔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 앞에서 이제 퇴근하는데 또 이제 목에 폐찰 15번 걸고 딱 있으니까 우리 회사 이웃에 있는 회사 직원이 저 버스를 기다리니까 버스 기다리려면 한 10분 기다려야 돼요. 그 10분 동안 있으면서 멀뚱멀뚱하게 있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먼저 말을 걸어요. 허경영 지지합니까? 그래서 예 지지합니다. 그래서 이분 공약 뭐 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이분 대천재 정치인입니다. 네, 그렇게 하니까 글쎄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.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내가 그래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.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. 거기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제 한 사람도 안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니까 지금 이번 총선에서도 그렇지만은 텔레비를 틀었다 하면은 이재명이, 틀었다 하면은 윤석열, 틀었다 하면은 민주당, 틀었다 하면은 국민의힘, 이렇게 하루 종일 논다고. 하루 종일 24시간 그 하루 이틀 다이라고 몇 달 내 국민의힘, 민주당, 국민의힘, 민주당, 이재명, 윤석열, 이재명, 윤석열, 조국 이 세 사람만 보내주니까 국민들이 이 세 사람만 찍어야 될 거 아니냐고. 뭐 이준석이 개혁신당도 있지만은 뭐 일반 국민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 많이 없거든. 우리 같은 사람은 젊었을 때 예수를 위해서 하면 죽고, 내가 예수에 미쳐 있을 때는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100번 죽었을 거예요. 그 뒤에 강정선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1000번도 죽었을 거라고.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.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. 그런 정신으로 살아왔으니까.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죽겠다는 이런 게 없거든.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? 속인들이잖아. 속인들, 범인들, 소인들. 그게 99%잖아.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는 모르지. 근데 앞으로는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된다 이러면은 하루 종일 허경영이 나와야 돼. 한 달 내, 두 달 내. 모든 사람들이 허경영을 외쳐야만이 된다고. 그래서
뭐 그때가 이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. 그리고 이제 그 내가 그 이제부터는 전에하고 좀 생활 습성을 좀 바꿔가지고, 전에는 뭐든지 알고 싶어 하니까 밤에 잠자는 시간도 막 밤에 잠을 자면서도 뭐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몸이 이제 그 이상이 오지.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는 못하고 휴대폰도 끄고 자야 돼. 끄고 자야 되고 9시 되면 자야 되고. 그리고 이제 너무 막 깊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. 내가 뭔데 뭐 부시 말고 트럼프 대가리 속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싶고 말이지. 저기 푸틴, 예, 러시아 대통령의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, 또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하니까 미국 뭐 중국의 경제 상황, 시진핑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, 김정은이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, 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부 알고 싶어 하니까 너무 알고 싶어 하니까 이게 이제 건강에 적신 뭐 이렇게 좀 몸이 좀 그렇다고.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알려고도 안 해요. 이제는 막 좀 되면 되는갑다 이런 식으로. 내 전에도 아래도 이야기했다시피 쇼싱크 탈출이라고 쇼싱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. 영화 보면은 그 가석방을 이제 가석방 심사를 받는데 처음에는 막 자기가 막 그 열심히 열변을 토하더라고. 이제 뭐 나는 가석방 시켜주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또 뭐 그 열변을 토해가지고 하려는데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야. 그런데 나중에는 말이지, 여러 번째 나중에는 말이지, 그 사람이 그 영화 배우 이름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. 막 가석방 시키려면 시키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그래 가더라고. 그래 가니까 이제 가석방 됐어요. 그런데 지금 내 심정이 그렇다고. 2020 진사에 성인출한다 그러면 올해가 갑진년, 내년에 을사년이잖아. 그러면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 뭐 내려와야 뭐 대통령이 될 거 아니냐고. 그래서 이제 막 이거 뭐 어디서 뭐 했는지 말이지. 오늘 보니까 정진석이를 이제 비서실장으로 앉혔더라고. 정진석이하고 윤석열하고 나이가 같아요. 1960년생이고. 근데 두 사람 다 그 공통점이 술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한다고. 그러니까 그 오늘 공희준 씨가 평론할 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는 2022년 4월 10일 총선 전에는 폭군이었다면 지금은 홍군이다 그러더라고. 술 친구를 만났으니까 비서실장을. 그러니까 막 술만 마시고 정신이 혼몽 상태에서 지낼 거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. 뭐 개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확실한 것은 뭐냐, 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허경영을 외칠 때 되는 거라고. 그리고 텔레비에 24시간 몇 달 계속해서 허경영 총재님의 좋은 점, 위대성이 나올 때에 되는 거라고.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마음을 빼어요. 그리고 뭐 그것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. 10년 뒤에 오든지 20년 뒤에 오든지 우리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오든지 간에 그건 알 수는 없어. 그 정도로 마음을 빼앗버렸어요. 언젠가 때도 되니까.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라면은 지금 박윤수 선생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강의하실 때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라거든. 다 죽는다 그런다고 지금. 우리나라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 이 말이야. 그와 같은 가운데서 이제 죽는 소리가 난다, 곡 소리가 난다 이러더라고. 그리고 그만큼 어려워져야 사람들이 허경영을 찾는다. 그건 같아. 그러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면은 단 5초, 5 seconds, everything is 뭐 exchanged 이런 말이 있다고. 그러니까 1999년도에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. 멀쩡하던 것이 딱 지진이 5초 동안 일어났다고.
5초 동안에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세계가 완전 바뀐 거야. 5초 만에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다. 그런 말이 있다고.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어려워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거든. 부동산 가격이 엄청 떨어지는 거고. 부산에도 지금 부산에 그 사직구장 있는데 보면은 거기 한 5천 세대 있는 그 저 아파트가 있어요. 얼마 전에 그 입주했는데 그 이름이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다고. 거기가 원래 한 7, 8억 하던 것이 13억까지 갔다고. 그런데 거기 또 7억으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떨어졌느냐고. 13억에서 7억, 한 8억 됐으니까 한 5억, 6억에서 한 5억에서 6억 정도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. 그런 것이 많다고. 한 40%, 50%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. 지금 그래요, 부산에. 예. 딴 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지. 예. 그리고 지금 그 가계 대출 이런 뭐 받은 것들 그 지금 갚아야 될 것이 지금 올부터 이번 추석까지인가 그걸 뭐 갚아야 그때 만료 시점이 왔다 뭐 이런 말이 있고 그래요. 하여튼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말이 많다고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내가 됐거든요. 정말 춥고 배고프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시련인 것 같아요. 허경영 우리 시인님께서 뭐 20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성추행도 아닌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련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, 그는 그 고소한 사람들은 그냥 또 뭐 그 하늘에서 백궁에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들이 개입하지 말라 어제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, 혹시 그 중에서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, 근데 그 중에 몇 사람 알죠. 대충 하면은 누구라고 알까 싶어서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. 알지만은 말을 못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래 되면은 막 가깝게 될 것 같기도 하고, 그래 올해가 상당히 좀 춥고 배고프는 그런 IMF보다 훨씬 더 강도가 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. 뜨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. 하여튼 확실한 것은 허경영 총장께서 반드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통일, 세계 통일을 하시고 세계 황제로 나아가시는다.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들이 허경영을 찾는 때가 찾아야 되고 그 날이 가깝다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하려면은 일시적으로 정말 그 힘든, 경제적으로 힘든,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. 정말 살 수가 없다. 정말 살 수 없는, 겨우겨우 참고 있는데 이것이 한번 폭발하지 않을까. 그러면서 허경영 총재님은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찾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. 나는 한평생에 15, 요때로 잡으면 돼. 올해가 이제 뭐 그한 69세니까 70으로 잡더라도 한 55년, 54년 정도 한 길로 걸어왔어요. 종교 통일, 초종교 운동, 뭐 이런데 한 길로 살아온 사람으로서
일반 허경영 총재님께 이제 정영원으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도 뭐 내처럼 이런 길은 살아온 사람들은 다 틀리잖아요. 다 틀리는데 뭐 정말 그 뭐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은 견성을 한 분도 있고, 일반 우리 허경영 총재님 그 정영원에 등록하신 분 중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라만상이 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철되고 깨달은 사람을 견성을 했다 그래요. 견성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. 야기 새끼나 이엄성구와 시인 행사돈이 불넘견예래다, 이 말 하면은 탁 알아듣는 사람 말이야.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인데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예래다. 아, 마반야 바람일다 심경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 시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일체 고액을 했다, 이러면 아, 이제 알아듣는 사람,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.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한 것이 불로유단 말이야. 우유가 보고 썩지 않으니까 이것을 보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. 내 같은 경우는 불로유가 없어도 확고부동하다고. 그래서 그것이 뭐 그 시절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원래 이렇게 아주 경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전 국민들로부터 좀 대통령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날이 올지, 원래 내년이 될지, 또는 뭐 10년 뒤에 올지, 또는 뭐 우리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을 베어버렸습니다. 이제 쇼싱크 탈출에 있는 그 주인공처럼 말이지,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. 가석방 시켜주려면 시켜주고 말라면 말으라고. 이제 그렇습니다. 그런 상태라고. 자, 그만하겠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이제 이런 거는 좀 많이 못 올려서 참 죄송합니다. 정말 그 마이클 장 그 강연 꼭 좀 들어야 되는데 들을 시간이 없어요. 9시 되면 자야 되니까. 안 그러면 건강을 좀 되찾아야 되니까. 전에 같으면은 뭐 밤 11시, 12시, 1시까지 듣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못합니다. 아유, 지금 이제 7시 40분? 이제 뭐 저녁 먹고 이제 뭐 자야 됩니다. 자, 그만하겠습니다. 허경영.